안녕 여러분, 쏘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직접 만나본 다수성가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사실 20대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여행 유튜브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자들을 의도치 않게 많이 만나보게 되었어요. 뭐 예를 들면 요즘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신흥 부자들도 만나봤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부동산으로 부를 읽어 나가신 부자분들도 만나봤고, 혹은 뭐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잘 읽어내신 그런 부자분들도 만나봤는데요. 이런 다수성가 부자분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랑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건 저도 알아야 될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저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당 부분 지금 실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요.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 이거 진짜 놀랐는데 아웃소싱을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완전 타임 이스 머니, 시간은 돈이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 노동 같은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를 예시로 말하자면 뭐 편집자분은 편집자에게 따로 맡긴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기획하시는 분은 기획자에게 따로 맡기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효율을 중시하더라고요. 그 아마존의 의장이라고 불리는 제프 베조스 있죠. 그분도 처음부터 자기가 잘하는 일 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싹 다 아웃소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시간을 돈을 주고 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짠순이처럼 돈을 아끼는 것에만 더 급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때로는 시간을 돈 주고 사면서 돈을 아끼려고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내 강점에만 집중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부를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정말 많은 부분을 아웃소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집자분 계시고요, 기획자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제 세금을 담당해 주시는 뭐 세무사분도 계시고요. 이런 식으로 전문가분들한테 좀 약간 아웃소싱을 하다 보니까 훨씬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 시간에 저만의 기획과 전략을 또 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큰 실패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부분의 다수성가 부자들은요, 대부분 한 번에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다들 수억대를 날리거나, 아니면 사업 초기에 뭐 투자금을 다 날린다거나, 이런 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자양분이 돼서 확 뛰어오르신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도 초기 투자 실패를 겪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서 바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의 영역은 아니지만 제 이야기를 예시로 들자면, 저는 주식으로 정말 많은 돈을 날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주식 방법, 투자 방법을 정립을 하게 되고, 차근차근 장기 투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인내심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지금은 그 몇 배의 수익을 지금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삭 망해본 경험이 있어야 그걸로 배움을 얻고 더 성장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실패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다수성가 부자들의 특징은요, 회복 탄력성이 진짜 좋아요. 실패하더라도 그냥 빠르게 이렇게 퐁 하고 트램폴린처럼 튀어오릅니다. 큰 실패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나는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뭐 스페이스X 이런 거 한 번에 성공했나요?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했지만 빠르게 극복하고 계속 재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패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이 정신력이 다수성가 부자들의 큰 특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또한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배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뭔가를 성공해내는 그런 결과물보다도 과정에서 기세를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번째는요, 소박한 소비입니다. 여러분, 다수성가 부자들이 막 사치하고 막 돈 막 펑펑 쓸 거 하고 그러나요? 아니더라고요. 정말 소박하시고 검소하시고, 네, 그런 소비 형태를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놀라운 점 중 하나였습니다. 스스로 부를 읽어내신 분들은 정말 옷차림이라던가 아니면 뭐 먹는 거라던가 다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내가 막 잘 산다 이런 거를 티를 내질 않아요. 오히려 이분들은 인력이나 인재 투자에는 정말 많은 돈을 쓰시거든요. 근데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는 막 옷을 엄청 명품만 입고 다닌다거나, 막 차를 막 람보르기니 막 이런 걸 타고 다니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아직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천억대 어나더 레벨 부자를 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오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고 힘들게 부를 읽어온지를 알기 때문에 검소한 생활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은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사치보다는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 자수성가 분들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돈과 행복이 절대 네버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외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어린 나이에 부를 읽어오신 분들은 내 또래 친구들이 그 정도의 부를 읽지 못했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쉽게 토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모든 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외로워하거나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면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그냥 그저 숫자일 뿐, 그 너머의 뭔가를 찾으려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돈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아실현이 훨씬 중요해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뭐 1시간씩 아침에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명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글을 쓰거나 뭐 영상을 만드는 창조적인 업무에 훨씬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분들이 기부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부자분들이. 저는 처음에는 기부? 솔직히 자기 돈 모으기도 바쁠 텐데 기부를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 자신의 이미지 제고나 아니면 세액공제 뭐 이런 혜택이 있어서 기부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돈을 그냥 벌어들이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부자들은 사회적 책임이나 화해 환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행동력이 있고요. 제안을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에 정해져 있는 정답을 항상 벗어나는 행동을 해요. 그걸로 사람들한테 제안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어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가치가 있다면 무조건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광고를 받아요. 광고를 받는데 이게 돈이 되지 않아. 별로 돈 많이 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뭔가 이게 내 성장이나 내 경험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기꺼이 그 광고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가치 있는 경험에 투자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게 저한테 돈이 될 수 없어요. 이 물건을 판다고 해서 나한테 엄청난 돈이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도 뭔가 이걸로 대중들의 어떤 심리를 파악할 수 있거나 대중들의 어떤 트렌드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강연을 나가는데 강연료가 턱없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 원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인데 30만 원밖에 안 줘. 그래도 일단 가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 성장도 하면서 가치 창출을 동시에 이루는 관점으로 먼저 접근을 하지 돈만 보고 접근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안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이 자수성가 부자들은요,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유연한 사고를 할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A야, 정답이 B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C와 D를 통해서 우리가 B를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되게 유연한 방식으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 대화를 잘할 줄도 알고요. 그걸로 뭔가 사업을 따내는 것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동력 있게 제안하는 힘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만난 자수성가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분명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도 참 배울 점이 많다.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은 다 부자가 될 거라는 거고 아니면 이미 부자가 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다른 부자들의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따라하면서 점점 더 큰 부에 가까워지는 방법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